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에 대한 고강도 소독 작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서서히 회복되는 분위기였던 여행 숙박업계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다시 벼랑 끝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자 이른바 집콕 키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들 집콕 쪽을 겨냥한 유통업계의 마케팅도 활발합니다.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 위반 계약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아나운서 이지원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관련 대책들이 속속 등장하고는 있지만 그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행동 요령을 잘 따른다면 코로나19 확산세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육아포커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 기간이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 비용을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 제도는 계약 연기 등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에 대해 정부가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자 등으로 분류된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쓸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수급 요건과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웹사이트 육아 포털 아빠넷, 노동부 상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대중교통 방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버스와 택시, 지하철 가릴 것 없이 고강도 소독 작업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연무형 방역 장비에서 쉴 새 없이 소독약이 뿜어져 나옵니다. 바닥과 의자는 물론 손잡이와 하차벨 등 승객들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 모두가 소독 대상입니다. 버스 한 대당 이뤄지는 소독은 하루 평균 6회가량.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지 않자 기존 직원 외에 외부 전문 인력까지 방역에 투입됐습니다.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회사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미세한 부분까지 다 방역과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택시 업체도 비상입니다. 하루에 2번 교대 시간에 집중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사들은 승객의 하차 때마다 수시로 자체 방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소독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평균 약 1,000만 명의 시민을 실어 나르는 수도권의 지하철도 방역으로 분주하긴 마찬가지. 하루에 2번 승객 접촉이 많은 손잡이와 좌석 등을 포함해 에어컨과 차량의 바닥, 기관실에 대한 소독이 이뤄집니다.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지만 승객 안전을 위한 고강도 방역은 쉴 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이 벌어지면서 침방울 차단용이 아닌 보건용 KF 마스크 수요가 부쩍 늘었습니다. 덥고 불편하지만 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인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더운 날씨에 인기가 높았던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KF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다시 늘었습니다. 침방울뿐 아니라 공기를 통한 감염 의심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겁니다. 파주 스타벅스 야당역점의 경우처럼 에어컨 노출만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도 많이 맺히고 숨쉬기가 좀 불편하긴 해도 그래도 조심하는 게 가족들도 그러고 제가 또 사회에 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제 역할이지 싶어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한 대형마트의 KF 인증 마스크 매출은 2주 전보다 5배 넘게 늘었고 한 온라인 쇼핑몰은 연휴 동안의 KF 마스크 매출이 전주에 비해 3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편의점들도 15일부터 19일까지 전주 대비 적게는 45%에서
많게는 80% 넘게 판매량이 뛰었습니다. 수요가 크게 늘자 물량 부족 우려도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8월 둘째 주 KF 인증 마스크 생산량은 8,800만 개로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까지 합치면 1억 8,300만 개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적 제도 종료 후에도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해서 이 마스크 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수급 불균형 시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하루도 빠짐없이 강조하는 방역수칙 첫 번째는 마스크 쓰기입니다. 특히 실내에서 마스크를 잘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최근 여러 사례에서도 참고할 만합니다.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외출을 하시더라도 모든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밖에서 열심히 쓰다가 실내에 들어가면 벗거나 턱에만 걸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파주 스타벅스 야당역점. 방역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에어컨 바람이 전파력을 키웠고 특히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게 화를 키웠다고 봤습니다. 주로 2층에서 앉아서 커피를 드셨던 분들에서 발병을 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이 안 된 상황이고 마스크를 썼던 직원들 가운데는 확진자가 없었던 것도 이를 방증한 셈이 됐습니다. 하루 수백만 명이 오가는 서울 지하철에서도 아직 지하철발 집단 감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서울교통공사 측은 마스크 착용이 효과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마스크 착용을 재차 강조하는 음성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7월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잘 쓴 덕분에 확진자와 같이 예배를 본 교인들이 모두 음성이 나왔고 좁은 차량 안에서 확진자와 1시간 이상 동승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추가 감염을 막기도 했다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사례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쓴 경우보다 감염 가능성이 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 전국 어디서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지금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방역당국은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행 숙박업계가 또다시 벼랑 끝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그동안 침울했던 여행 시장이 휴가철을 맞아 서서히 회복되는 분위기였는데 다시금 급격히 냉각되면서 울상입니다. 코로나19로 그간 꽉 막혔던 여행길. 7월부터 휴가철 여행객이 늘면서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외여행으로 몰렸던 수요는 자연스레 국내 여행으로 돌아섰습니다. 여행업계도 분위기를 살려 각종 상품을 내놓고 정부도 국내 여행 소비 촉진에 나선다며 숙박비 할인권 100만 장을 풀어 힘을 보탰는데 중단됐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이라도 지역간 감염이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약자가 개별적으로 예약을 취소를 희망하신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실제 지난 8월 14일 기준 10만 장의 숙박권의 판매고를 올렸던 인터파크는 나흘 만에 매출이 90% 급감했고 숙박 여행 상품 매출이 전주 같은 요일 대비 3배 이상 올랐던 11번가는 16일에서 17일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각종 프로모션을 준비하며 재기를 노렸던 여행업계는 울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다시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겁니다. 혜택을 좀 더 강화해서 뭔가 준비해볼까 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했던 것들도 코로나 때문에 답답합니다. 여행업계는 코로나19의 안정세를 기대하는 한편 하반기 수요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지만 오르막길을 오르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취약계층이 신청한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러 가는 길.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 불안을 줄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분께서 식사 지원을 이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8월부터 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속 복지는 점차 언택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황창선 할머니. 홀로 지내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할머니는 요즘 적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나 외로워. 당신이 외로워하니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곁에서 외롭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요. 위급 상황은 보안업체에 즉시 전달되고 필요시 119 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하도록 했습니다. 나 좋아? 부드럽게 불러주시는 목소리도 따뜻한 눈빛도 좋아해요. 지금 날 봐? 본인 스스로가 AI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고 또 본인의 감정 상태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노출할 수 있어서 훨씬 돌봄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감염병이 또다시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구급대 요청 환자의 감염병 확진 결과를 해당 구급대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송한 환자의 감염병 판정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구급대원과 소방서 담당자에게 전송해 판정 결과에 따라 구급대원들이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 고위험체 감염병 11종 외에 혈액 등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정보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 위반 계약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는 사인 간 계약 관계이므로 행정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합니다.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오는 10월부터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지만 일각에선 권고사항이라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집주인이 전환율을 넘는 월세를 받을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약품인 것처럼 선전하는 화장품 광고들이 많이 보였는데 정부 조사 결과 상당수가 불법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부 재생 등 기능성을 강조한 화장품인 경우 더욱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부를 한꺼풀 벗겨내서 좁쌀 여드름을 완화하고 모공을 축소시켜준다는 화장품 광고입니다. 홍조로 고민인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드름 자국과 색소 습체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겠다는 화장품도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시술받는 것보다는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이용하는 거 아닌가. 광고를 많이 하니까 그래도 믿고 신뢰하는 편이에요. 화장품의 기능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서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것 같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사이트 1,305곳을 점검한 결과 110건이 허위 과대 광고로 적발됐습니다. 의사와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은 이들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검증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광고 사례를 보면 뾰루지 완화나 홍조 개선, 피부 재생 등 의약품으로 보이도록 한 광고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 없이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특히 박피나 필링 관련된 화장품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시고 사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는 시정 조치하고 4개 업체에 대해서 현장 조사 후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만 식약처는 개별 제품별 성능을 전부 검사하진 않아 업체명을 공개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축사한 큰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서서히 오르는 더위에 안개 분무기도 작동을 시작합니다. 기온이 37도까지 치솟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소들도 무더위에 지친 모습입니다. 더위에 소들도 입맛을 잃은 탓에 평소라면 아침 일찍 거의 해치웠을 건초들도 곳곳에 남았습니다. 자식 같은 소들을 바라보는 농민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소들이 먹지를 안 합니다.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사료 밀어 넣어주고 풀 먹도록 유도하는 게 하루 일과입니다. 8월 들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우유 생산량도 8월 초와 비교해 15%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료 등 해마다 생산비는 오르는데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 줄어든 우유 생산량에 농민의 한숨은 더 깊어집니다. 특히 한 5년 전부터 너무 더우니까 아무리 시설을 매년 보완을 해도 안 돼가지고 금년에 다시 이 시설을 또 안개 분무기 시설을 또 했어요. 그래도 지금 소들이 못 견디니까 안타까울 뿐이죠. 불볕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에선 25명, 경북 지역에선 67명이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791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8월에 발생했고 이 중 4명이 숨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되는 등 맹위를 떨치던 폭염의 기세는 다소 꺾였지만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재확산으로 외출 대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른바 집콕 키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덩달아 이들 집콕 쪽을 겨냥한 유통업계의 마케팅도 활발합니다. 워터파크 방문 대신 아파트 베란다를 물놀이장으로 만들고 아이와 그림을 그리는 여가 생활도 이제는 집에서 생활을 늘리는 집콕 쪽의 일상입니다. SNS에서는 코로나19로 외출을 줄인 집콕족들의 삶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여가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실내 공예용품인 집콕 키트가 인기입니다. 실꾀기나 구슬꾀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배 이상 늘었고 십자수용품은 2배 이상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가정용 게임기, 사운드바 등의 판매가 크게 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실내 취미생활 용품의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노린 마케팅도 분주합니다. 비대면 마케팅이 늘면서 대형마트 3사는 온라인 쇼핑객들을 위해 각종 할인 행사를 상시적으로 마련했고 외식업체들은 배달업체와 제휴를 맺고 할인 쿠폰을 배포하는 등 손님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소비자들의 쇼핑 패턴에 맞춰 업계도 발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동화를 통해 마음의 휴식을 갖는 내 아이를 위한 동화입니다. 힐링을 선물할 동화 한 편 감상해 보시죠. 커다란 순무. 조그만 농장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개, 고양이, 쥐도 아웅다웅 살았고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주웠어요. 에이, 이건 순무씨 아니야. 밭에 심으면 좋겠구먼. 할아버지는 밭에 순무씨를 심고 물도 주고 벌레도 잡으며 매일매일 정성껏 돌보았죠. 처음엔 밤톨만 하던 순무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감자만해지고 호박만해지더니 곧 송아지만해졌어요. 오늘은 순무 뽑기 딱 좋은 날이로군. 할아버지는 억세게 자란 순무의 이파리를 꽉 붙잡았어요. 영자! 하지만 커다란 순무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영자! 어휴, 이를 어쩌누. 할아버지는 성큼성큼 집으로 달려가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멈! 아이 할멈! 순무 뽑는 것 좀 도와주구려. 그럽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순무를 잡아당겼어요. 영자! 영자! 하지만 이번에도 순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아이, 이를 어쩌누. 할머니는 빠르게 마당으로 달려가 손자를 불렀어요. 얘야, 얘야, 순무 뽑는 것 좀 도와주렴. 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가 차례차례 순무를 잡아당겼어요. 영자! 영자! 하지만 이번에도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어떡하지? 손자는 빠르게 난로가로 달려가 개를 불렀어요. 개야! 개야! 순무 뽑는 것 좀 도와줘.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가 차례차례 잡아당기고 개가 손자를 잡아당겼어요. 영자! 영자! 하지만 이번에도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이를 어떡하지? 개는 쭈루루 부엌으로 달려가 고양이를 불렀어요. 고양이야! 고양이야! 순무 뽑는 것 좀 도와줘.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가 차례차례 순무를 잡아당기고 개가 손자를, 고양이가 개를 잡아당겼지요. 영자! 영자! 하지만 이번에도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를 어떡하지? 고양이는 쪼르르 헛간으로 달려가 쥐를 불렀어요. 쥐야, 쥐야, 순무 뽑는 것 좀 도와줘. 찍찍찍.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가 차례차례 잡아당기고 개가 손자를, 고양이가 개를, 쥐가 고양이를 잡아당겼지요. 당기고 당기고 또 잡아당겼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자! 쑥! 아주 커다란 순무가 뽑혀 올라왔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뚝뚝 순무를 썰고, 할머니는 보글보글 요리를 하고, 손자는 달그락달그락 상을 차렸지요. 개, 고양이, 쥐도 사이좋게 도왔고요. 그리고 모두 함께 냠냠, 쩝쩝, 꿀꺽. 커다란 순무는 맛도 정말 좋았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일부에서는 방역 지침을 어기거나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